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 경마 쓰나미 정통 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경마가 시작이 되죠. 상반기 경마가 끝이 나면서 하반기 경마는 야간 경마를 시작으로 경마장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사회에서. 화면에 보이시죠? 고객 입장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첫 경주 출발이 금요일 날은 이제 2시 10분이고요. 토요일 날은 2시, 일요일 날은 정시간이에요. 10시 45분. 퇴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피해가 갈까봐 일요 경마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경주는 금토 9시에 경주 자체가 이루어져요.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잊어먹었던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간 경마, 지난주 경마는 제가 화요 방송 때 언급을 드렸고요. 일단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 경마,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 경마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결부터 시도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자, 여기 서울은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맛비가 내렸고 오늘 지금 방송 임하는 날짜가 수요일인데 오늘도 또 호우주의보가 있어요. 제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제주 날씨도 계속적으로 비가 왔다가 좀 갰다가 계속적으로 연일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계속 이런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이런 날씨에 대한 변수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야간 경마 시즌인데 어때요? 후반기, 하반기 경마는요? 네, 늘 임하는 자세는 항상 초심으로 한 주가 지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경마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염려에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최선의 승부,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야간 경마 첫 출발답게 혼전도를 보이는데 제주 경마 지금 한 경주가 늘었죠. 8개죠? 네, 7개에서 이제 금요일 쪽으로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고 토요일이 좀 하나가 이제 줄어든 그런 조건입니다. 좀 혼전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금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편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혼전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마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혼전이 아니고 인기마 안에서 축마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편성이 많다 보니까 중심만 좀 잘 잡으면은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강한남 전문위원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ARS 번호하고 문자 번호하고 항상 반타작 이상은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시죠, 보이시죠? 40배, 29배, 17배.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였죠? 아주 그냥 완벽한 상한가를 때렸고 지난주도 무난하게 끝내놨죠. 금요일 3개, 토요일 3개. 원틀 맞고는 좀 동착으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하튼 꾸준한 전문가예요. 굉장히 잘합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제주경마 메인 승부는 몇 경주입니까? 네, 금요 경주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주 5경주 역시 한라마 2등급 경주, 한라마 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유독 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성적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하튼 금주도 내용 있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 경마 분석에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00m입니다. 별정의 6등급 경주고요. 빠른 편성이에요. 직전에 이제 성진보배, 안쪽에 1번 게이트인 성진보배가 인기 1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러졌고 서량이 일단 게이트 자체가 일단 두 번의 경주에서 내축 최적이었는데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경합, 또 게이트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 5번 산호섬도 이 데뷔 전에 가능성을 봤어요. 강자 틈이었죠. 딱 5번 산호섬이 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휴양 마필들이 이제 몇 두 있습니다. 3번마 이제 대표 그리고 5번마 산호섬 두 마필이 휴양 마필인데 당연히 5번마 산호섬을 주시해야 되는 경주예요.
직전 데뷔전 바로 뛰고 이제 휴양을 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자, 훈련 때 보니까 마취 자체가 상당히 날렵해졌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왔던 마필인데 이제 배도 들어갔고, 훈련 때 걸음 자체도 뭐 상당히 좀 가벼운 모습. 원래 기본기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마 산호섬을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주시를 해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양 이후의 변화. 3개월 정도 휴양을 갔다 왔는데 직전 이상이다라는 거죠. 여기 뭐 앞에 1번 성진보배나 9번 설양의 선두권 경하, 뭐 전개상 2점까지 있다라는 판단이고, 또 휴양 마필들의 컨디션을 강한남 전문위원이 현장에서 잘 잡아내죠. 이 공백 있는 마필들의 선택, 뭐 자르면 안 들어오고, 뭐 놓고 때리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마필들의 컨디션까지 정확히 꿰고 있습니다. 5번 산호섬, 요거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이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입니다. 제주 뭐 5등급 경주, 혼전이에요. 성남파도 전현준 기수에서 김홍건 기수로 교체가 됐음에도 인기 1위입니다. 혼전이죠. 보다도 할 말이 없는 경주. 뭐 불사용사, 뭐 신대륙 다 팔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이팅 25점 이하 편성인데 뭐 뚜렷한 강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번마 성남파도가 좀 편성우는 좀 따라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훈련 때 좀 체식 상태가 좋아진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활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기수 자체가 이제 홍건희 안장으로 교체된 점, 요게 좀 변수이긴 하지만은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배제는 할 수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마 이제 탑라임 같은 경우에도 승군 이후 지금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계속적으로 좀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으면서 전개가 꼬였던 마필인데, 이번엔 좀 안쪽으로 내려온 조건, 그리고 그렇게 앞선이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번마 탐나의 힘도 이번에는 좀 입상의 호기를 맞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 성남파도도 괜찮지만 6번 탐라의 힘이 두 번 모두 이제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주 자체 전개가 좀 못 풀었다라는 거죠. 안쪽으로 내려왔다라면 읽어줘야 될 말. 6번 탐라의 힘이 연성 복병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1000m 제주 뭐 5군 경주 10마리가 장을 겨루는데요. 역시 혼전이에요. 뭐 5번 파천왕이 이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데, 스피드가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엔 따라도 못 갔던 말인데 스피드가 많이 보강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문제의 말이 나오죠. 3번 가왕신화. 이것 때문에 이제 금주 야간경마 시즌에 이제 무료 입장인데, 뭐 무리망우도 팔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당이 크게 터질 경주보다는 뭐 인기만 안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파천왕은 뭐 제가 웬만하면 추천 안 드렸던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좀 추천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좀 안 뛰려는 제주마 특유의 좀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자, 힘은 좋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나오면은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이번마 이제 히든 카드는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10마리 중에서 인기 꼴등이었지만 저희들이 배당으로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 이긴 줄 알았는데 아쉽게 3착 머리 차이로 아쉽게 졌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역시 뭐 최근에 보면은 휴양 이후에 좀 주행이 상당히 지금 부드러워지고 있으면서 걸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마 히든 카드 역시 이번 경주 역시 좀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뭐 강항신화 이제 문제의 마필인데, 강항신화는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해요. 마필 상태는 뭐 근래 들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인데, 요게 들어와도 좀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더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까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쪽에 있는 1번마 이제 무리는 항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승군전에 이제 2단계 늘어난 승군전을 치르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능력 자체는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상황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1000m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기만 접전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왕신화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히 이런 말들은 무기한 원래 기승정지를 때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인마 주제다 보니까 이 말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한국마사의 소속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는 못 나와요 원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지금 3주 만에 나와가지고
뭐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큰일이에요, 굉장히요. 그런 말이 지금 아직 조치도 잘 안 됐는데 지금 여기 또 나와가지고 지금 강한남 전문의 언급한 대로 이게 들어와도 문제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몸뚱이 자체가 지금 체중 자체가 303kg 이게 뭐가 지금 뭐 내가 봐도 뭐 잘못된 것 같아. 체중 자체도요. 이 체중이 지금 303kg가 이 가항신화 체중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때 뛰었던 아라질주 체중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이것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개판이에요 지금 이게 제주가. 이 내가 맞으면 가만 안 둬요 이거 한성택 맞으면. 이는 무기한 출주 정지여야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여하튼 1번 무림항우 히든카드 파천항 이런 말들이 다 좋다라는 거고 무림항우의 잠재력을 강한남 전문위원은 좀 높게 더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등급 경주고요. 1000m가 1000m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입니다. 이건 뭐 1번 특기생하고 2번 지존보배 이 두 마리가 이제 편성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주 오늘 8개의 경주 중 압도적으로 이 두 마리가 배당판이 점배당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또 게이트까지 2점 있고요. 뭐 두 마리가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가요? 네, 이번 지존모배는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뭐 승군전, 뭐 늘어난 거리 1000m, 뭐 두 단계 늘어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워낙에 체형도 좋고 데뷔전 때부터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훈련 때 걸음을 보니까 뭐 상위군 마필들하고 좀 대등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만 지존보배 뭐 훈련 때 걸음 정도만 보여줘도 뭐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만 이제 특기생도 성광이 안장이 아니라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머리가 아픈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 2점에 조건이 좋아졌고 다시 한번 성광이 안장. 부담 중량도 뭐 직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뭐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 배당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빼고 다른 쪽에 배팅에 힘을 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2번, 1번의 전력이 좀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진다라면 뭐 특별한 대안마번 한두는 없나요? 네, 깨진다면은 5번, 6번 정도 안에서 이제 6번 정도 안에서 이제 깰 마필들을 보고 있는데 5번, 6번도 그 다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좀 메리트가 없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청마제일은 직전에 우리 강한남 전무의 전화 휴양 갔다 온 말 청마제일을 우리가 중배당으로 맞췄죠? 네네. 17전 300. 유비군자를 이긴 전력이기 때문에 이게 안쪽에서 치고 나왔던 게 예전에 청마제일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한영민, 김다영 이 부부가 양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 또 박성광 기수하고 연대 아닙니까? 존보배를 놓고 좀 후차권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라마 경주에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1400m입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제주 6, 7, 8 경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라마 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거리가 1400이에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꿰고 있는 마필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다 나오는 건 맞고 또 휴양 공백 있는 마필들도 있고 또 일본 화산도의 전개가 지금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리한 조건은 맞고 지금 뭐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왕조도 있고 너도 나도 팔립니다. 선정만 잘한다라면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승부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마표가 떨어지고 이제 게이트가 확정이 되면서 적중은 그냥 기본으로 올 것 같아요. 적중은 노리는 마필, 뭐 충마는 뭐 정해진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어느 쪽에 주력에 이제 힘을 실어서 거기에서 최대한 한 수를 끌어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자, 이번에 훈련 때 상당히 도전권 중에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던 마필, 뭐 조건도 좋기 때문에 일단 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방 때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좀 배당권, 좀 한 수가 나올 수 있는 마필 방어를 하면서 일단 뭐 적중은 기본으로 따라줄 수 있는 경주. 자, 얼마만큼의 주력 한 방을 때릴 수 있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산도가 15전을 뛴 동안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화산도 자체가 이제 얼룩 마필인데 좀 결정력은 부족하지만은 또 앞도 있고 뒤도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선행 갔을 때는 또 선행 나름 가는 대로 버티고 또 참고 타면 또 취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승은 없지만은 그래도 강자들을 많이 이겨본 경험이 있는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 있으라면은 뭐 충분히 자력 승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화산도 입상했을 때 항구라 했을 때 이게 말이 참 잘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화산도 이 말이 좀 비슷한 게 또 있는데 하여튼 제주는 공부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레버넌트도 지금 휴양 공백있고 왕조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25전 뛴 말, 뭐 65전 뛴 말 이렇게 보이는데 레버넌트 뭐 36전 뛴 말, 왕조, 뭐 다운의 여신, 화산도 이런 마필들이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마필들이다. 여하튼 그냥 적중은 기본이다. 문제는 뭐냐? 원틀 막건이냐 방어 막건이냐 요 싸움이래요. 때려볼만 하겠죠. 뭐 배당에 상관없이 한번 노림수를 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주 오경주 강한 남전문연의 메인 승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6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만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은 혼전도를 보입니다. 뭐 안쪽에 광해신천, 뭐 김용섭 기수에서 문현진 한장, 삼다 장군, 뭐 불꽃질주, 여기 안덕최고까지. 뭐 직전에 안덕최고가 휴양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팔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8마리 편성인데 뭐 안 되는 마필이 없습니다. 뭐 다 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인기도가 몰리는 그런 경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좀 배당이 중배당권으로 좀 최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노리는 마필은 어쨌든 1번마 광해신천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악벽이 심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훈련이 계속적으로 강한 훈련을 실시하면서 주행도 잡혀가고 있고 마체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현진이 안장입니다. 전전 경주제 2번을 현진이가 탔을 때는 게이트 자체가 너무 외곽이었어요. 9번, 10번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페이스를 보면 계속적으로 좀 무리하게 앞선에 나가려고 의욕을 보이면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번엔 좀 1번 게이트라면은 차분하게 선두권 후미에 따라가서 직선에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마필들이 이제 보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1번에 대한 조금 이번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딱 1번 광해신천 한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광해신천 노림수를 둬야 된다. 뭐 상대 마필들도 솔직히 별 볼 일이 없고요. 직전의 가능성을 본 말, 이거는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1번 광해신천, 뭐 게이트까지 안쪽이라면 노림수를 둬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급 경주고요. 1000m입니다. 역시 혼전이에요. 뭐 6번 세기등급, 뭐 7번 쾌제,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예요. 와야 오는 말들입니다. 종합도 있고요. 뭐 안쪽에 지금 1번 월출, 달의 전사, 뭐 정우위로 보여준 능력. 예전 기량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말들이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뭐 1, 2, 3이 분명히 노련미 쪽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뭐 6번 세기 등극이나 7번 쾌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성장세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혼전입니다. 과연 뭐 안쪽의 마필들, 노련미 있는 마필들이 셀지, 아니면 신의 강자들이 우위를 보일지 배당판은 혼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6번 세기등급은 직전에 이말필도제 휴양 복귀 전 저희들 놓고 때렸던 축이에요. 10번 게이트에서 박성광 안장 선전한 내용인데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마필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마필입니다. 이마필이 뛰었던 내용을 보면 1등 아니면 거의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이마필이 좀 직선이나 코너링에서 약간의 리듬이 끊기면은 말 자체가 좀 안 뛰려는 습성이 강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박성광 기수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말의 악벽보다는 기수의 능력이 앞섰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박성광 기수가 아니라면은 한 번쯤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훈련 상태가 여전히 좋고 다시 한번 성광이 안장이기 때문에 인기권 마필 중에서는 6번마 세기 등급이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7번마 쾌제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3번마 정우위로, 2번마 달의 전사. 정우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출조가 제외되면서 훈련 패턴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마필이고
이번마 달의 전사는 직전에 좀 외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복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일날 좀 체중이 많이 빠진 점, 요게 약간 좀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달의 전사도 체중이 빠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 좀 배팅권에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달의 전사 3번 정우위로 이런 마필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3번 정우위로는 출주 주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계속 조기 강도를 그래도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행 악벽기 있지만 6번 세기 등급이 많이 좋아졌네요. 말의 잠재력 측면에서 주행 불량기만 안 보인다라면 6은 능력마다 이런 내용이에요. 혼전이지만은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마지막 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8라운드입니다. 310m고요. 12마리가 정을 겨루는데 13조 고영독 쪽의 사마방에서 지금 올레요정의 문현진이 아니라 한영민, 또 봉성대로의 한영민이 아니라 문현진, 이걸 바꿔기승을 시켰고 인기도는 오히려 5번 올레요정이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잠재력 측면에서 이번 봉성대로가 절대 밀리지 않거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올레요정하고 지금 세옹지마 두 마필이 이제 직전에 잘 뛴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인기를 모으는 둘이서 나란히 1, 2착을 했는데 과연 이번 경기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레 용구종이나 팔로마 세옹지마나 둘 다 좀 전개가 중요한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직전처럼 좀 전개가 수월하지 않는 조건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5번, 8번도 무너질 소지가 있는 마필들을 보고 있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 광하의 명성은 성적에 상관없이 훈련 상태나 컨디션은 최상이고, 안쪽에 있는 2번 봉성대로도 이번에 승군전이 오히려 부담 전량이 9kg 감량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5번보다는 2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마 이제 태왕수 같은 경우도 3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입사하고 나서 상당히 긴 시간을 준비를 잘 하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에 밀려 있지만은 배당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58의 막고는 없다. 배당 쪽으로 노림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복병권 마필들 1번 광하의 명성이나 2번 봉성대로 이 두 마리는 노림수를 둬야 된다라는 거고, 1은 조교고요. 2번 봉성대로는 오히려 승분하게 낫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12 태왕수가 최근에 상승세의 조교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당이 터지면 12이 와서 깬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주 경마를 굉장히 어렵게 봤는데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은 제주 경마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혼전 구도 속에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은 이길 수 있는 경마를 할 수 있는 금요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주 경마만큼은 그 누가 뭐래도 강한남 전문위원이 대장입니다. 네, 오늘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부산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에 이어서 본격적인 부산 경마 방송에 들어갑니다. 7월 1일 금요 경마, 오늘 부산 7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부산 상부는 전반부 2, 3경주, 후반부에 7경주 3개의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장에 끝내버릴게요. 경마 그냥 오전도 아니죠. 야간 경마니까 이때 끝내버리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1경주하고 7경주. 아까 제주 인터뷰했을 때 제주 1경주에 5번 산호섬 있지 않습니까? 1경주부터 제가 제주 1경주 제가 승부로 가져갈 테니까 1경주 산호섬 꼭 챙겨가시고요. 부산은 2, 3, 7경주 승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 경마는요 아마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니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아침에 할 거예요. 아침에요. 토요일 아침에. 어차피 2시에 1경주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 끝내놓고요. 제가 내용 소스 아주 그냥 완벽하게 끌어와가지고 딱 다 그냥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토요 경마 라이브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입니다. 1200m고요. 지금 대끼리가 뭐예요 이게? 1번 신해전사하고
오버 썬더클라우드가 대길입니다. 부러져요. 부러지는 막건입니다. 1호가 부러집니다. 왜 부러지냐면 1번 신의 전사는 서두르면 없다. 서두르면 아무것도 없는 말입니다. 5번 썬더클라우드가 팔리는 이유는 거리가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딱 팔리는 거예요. 적정 거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무선 조교사가 이 1번 신의 전사 가지고요, 이 5월 22일 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때 당시 말이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부러 직전에 발주 자체가 빠른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따라갔거든요. 서강조 불러놓고. 이때 당시 최시태 기수의 할리우드 파티가 안쪽에서 내측을 내주지 않았고 신의 전사가 의도적으로 이게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텨낸 거예요. 라스트는 완전히 섰죠. 걸음 자체가. 지금 뭐 내주로 자체도 지금 현재로선 무겁고 얘 원게이트 배정받고 이거 서두른다라면 얘도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5번 썬더클라우드도 거리 1200에도 이미 한계를 보였어요. 물론 상대들은 이편성보단 강했죠. 5월 8일 경주를 보십시오. 5월 8일 경주, 그죠? 썬더클라우드 5월 8일 경주 보면은 이게 아니죠? 썬더클라우드 5월 8일 이때 보면은 뭐 킹보스가 있었고 뭐 헬로윈 파티 있었고 이런 말들한테 졌어요. 근데 착차가 많이 났어요. 그죠? 이미 이때 한계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마필 자체 한계를 봤어요. 센 말은 아니에요. 편성 보고 팔리는 거지. 두 마리 노리고 있는데 이 정영식 마주의 딕시밴드입니다. 이 딕시밴드는 14조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딕시 어게인의 여동생입니다. 딕시 어게인 14조 기둥마로 군림하고 있는 딕시 어게인 알죠? 어떤 말인지. 혈통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말인데요. 기록이 조금 밀리죠. 기록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력 측면에서는 딕시밴드가 분명히 더 있는 말. 이번에 뭐 망사가면까지 신청하고 나오면서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제 발주 부분입니다. 초반이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마필 자체가. 요거는 뭐 삼복승식 정도 마필의 잠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놓고 때리진 못해도 뭐 배팅권에 배제시키기에는 좀 아사무사해요. 일단 안쪽에 1번 신의 전사도 그런 내용이고, 그죠? 소리태풍 같은 말은 안 돼요. 썬더클라우드도 1200의 한계를 받고 총알참은 외곽으로 밀려있고. 그럼 1200의 가장 유리한 말은 뭡니까? 이 편성에 1200에 뭐예요? 8번 골드 스위트가 중심이라고 봐요. 1200m 16초대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기록이면 온다라고 봐요. 이 수중전이 될 것 같은데 뭐 16초 더 나오겠죠. 한 15초 초중반대까지 기록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두 번 모두 거리 1300에 솔직히 말해서 조금 버거웠어요. 뭐 이 직전엔 인기 1위였는데 얘가 못 뛴 게 아니에요. 제 메인 승부였습니다. 운주스타 놓고 파랑스카이 요 10배짜리 제가 메인 승부 잡았을 때인데 골드 스위트가 말 못한 건 없습니다. 조금 외곽 돈 것뿐이 없는데 뭐 질말들한테 졌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땐. 거리가 1300이었고 이번엔 거리가 1200이고요. 뭐 특별하게 빠른 말이 뭐 1번 신의 전사도 의도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8번 골드 스위트는 모레까지 맞추지 않는 전개가 나올 겁니다. 외곽 2선을 물고 가는 그림. 좀 무리한 전개도 그려지지만 거리 자체가 1200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적정 거리로 맞춰놨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8번 골드 스위트를 세팅권 중심에서 놓고 때리겠습니다. 검은색이 낫나요? 검은색이 난 것 같네. 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 그거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제주 1경주에. 자,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첫 승부. 부산 경마 오늘 첫 승부. 첫 승부가 4시 25분입니다. 첫 번째 승부. 승부처. 전반부 아마 메인 승부 들어갈 겁니다. 1400입니다. 국내선 육군 경주. 이 마필, 팔리는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노블 카우보이는 마차가 작아요. 430대에 나가는 말인데 모래를 못 맞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래 자체를 못 맞는 말입니다. 모래를 색깔이 좀 너무 티네요. 이게 모래를 못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뛸 때는 외주로가 분명히 가벼웠고 이 마필 자체가 직전에 외측 사행을 했거든요. 다코노토라서 맨 외곽 펜스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직선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골인 점이면은 외곽으로 여기서 외측으로 삐져가지고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주로 자체가 얼마나 가벼웠죠. 굉장히 가벼웠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래를 못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모래를 전진구가 이번엔 분명히 알고 기승을 할 텐데 확실히 모래는 못 맞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 말이고 영천 파워는 솔직히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록도 밀리고 뭐 조교빨로 팔리는 것 같고 뭐 이성재 안장에서 서승훈이 불러놨다라면서 3월 4일날 뭐 서승훈이가 기승을 했을 때 좀 가능성은 봤는데 뭐 물론 상대는 가겠죠. 파워가이나 뭐 킹세터데이 이런 마필들하고 뛰면 4차관 착차가 많아요. 기록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별로고 6번 바운티 헌터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만입니다. 부러지죠. 절대 같이 안 들어옵니다. 8번 러닝 워리어도 중심은 아니에요. 이게 원틀이 될 건데요. 중심은 아니다. 딱 한 마리 남죠. 이번에 와요. 내가 언급을 못합니다. 언급을 못해요. 오전장 여기서 경마 끝낸다 그랬죠. 2, 3경주에. 이 경주 제가 좀 부산 빠르게 승부를 볼 테니까 이번엔 옵니다. 이번엔 무조건 옵니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요. 자, 다음은 부산 3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0m 혼합 4군 별정 B경주입니다. 8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연타 승부죠. 저는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3번 킹골리앗은 직전에 4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졌단 말입니다. 4개월 이상의 공백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고요. 직전에 제가 아직 아니라면서 완전히 빼줬던 말이 3번 킹골리앗입니다. 이번에 완벽한 출주주기 속에 마필 상태가 업이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대요. 3은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팔리는 마필들이 지금 3대가리 놓고 현장 가면 혼전이에요. 어느 정도. 그나마 근소한 우위가 그래도 3이 팔리는데요. 1번 두무산 팔리고 뭐 4번 청오리더 팔리고 여기에 7번 원더풀 시크릿이 팔릴 겁니다. 아마 4, 9, 7이 압도적으로 그래도 후차권에 팔릴 전망인데 4를 완전히 잘라내고 승부를 볼 겁니다. 센 말이 아닙니다. 앞선이 무너져야 올 수 있는 말. 그리고 서두르면 아무것도 없는 말. 아무것도 없는 말. 전개가 변수가 될 말. 참고 탄다라도 안쪽 1번 두무산이나 원더풀 시크릿이 있고 서둘러 전개를 한다 그래도 영천 솔레미오가 있고 이도저도 없는 거죠.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적중은 기본인 경주입니다. 킹골리앗에 붙여서 원틀마권에 우위를 두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경주예요. 딱 두 방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두 방으로. 절대 어렵지 않은 경주입니다. 3번 킹골리앗은 믿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4번 청오리더를 완전히 잘라내고 두 번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4경주입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 내주로가 무겁게 흘러갈 것 같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도 뭐 계속해서 주로 자체가 원게이트가 부러지더라고요.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전개 잘 풀어서 온 거예요. 자, 여기는 3파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3파전 구도. 거리가 1200입니다. 자, 2번 퍼플망고하고 5번 하만봉화산이 대길입니다. 2번 퍼플망고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되게 잘 들어요. 5번 하만봉화산이 2번 퍼플망고를 보내놓고 전개를 한다라면 이거 2호다. 그 전개가 나온다라면. 근데 5번 하만봉화산도 거리 1200은 직전에 마음 놓고 밀어봤거든요. 직전 15초를 뛰었습니다. 직전 기록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가능한데 최상현이가 말능력 믿고 이번 퍼플망고하고 싸운다라면 경합을 한다라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퍼플망고가 삿발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2번이에요. 5번 하만봉화산이 외곽 2선입니다. 얘보다 빠른 말은 안쪽에 없어요. 어차피 1번 영복스도 갇히고 마인드전 빠른 말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곽에서 다 전개 자체가 안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수중전인 상황 속에 이번 퍼플망고가 선행 가고
5번 하만봉화산이 외곽 2선을 편안하게 물어준다라면 2선행 가고 5가 외곽 2선 물고 나머지는 못 쫓아와요 다. 이게 의외로 두 마리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른 흐름이. 근데 중종속 빠른 마필들이 지금 없어요. 영보스도 안쪽에서 갇히고 서두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직전에. 편하게 보내준다라면은 그냥 2호의 막건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좋아진 말 하나가 나옵니다. 좋아진 말 하나가 나와요. 믿는 마방. 휴양 갔다 온 말이죠. 18조 마필. 4번 스마티 돌풍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감량 3kg에 51의 부담 중량이고 7개월 이상의 휴양을 갔다 왔는데 주행 재검 보니까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초반 자체가 없던 말이 피드도 보강이 됐고요. 이 주법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주법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잡혀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다른 말들은 깰 말이 없어요. 뭐 외곽에 갤럽보이도 직전에 어부지리성이 있었고 컬러윈드도 외곽에서 못 올라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이 와서 깨는 거예요. 4번 18조에서 믿는 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좀 내용이 좋게 나오고 중심에도 세워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3복승식 막권 이게 복병권이기 때문에 3복승 막권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4번 2번 퍼플망고하고 5번 하만봉화산 이 두 마리가 의외로 이 댓글 막권이지만 앞선에서 그대로 묻어올 수가 있고요. 4번 스마티 돌풍 한두만 맞춰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오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입니다. 11마리 접종 구도예요. 상당한 혼전이에요. 아마 금일 편성 중 가장 혼전도를 보일 수 있는 경주다. 배당으로 노려야죠. 배당으로. 배당 노림수. 1번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노려야 됩니다. 조교 내용이 좋다. 그러네요. 저는 조교를 잘 안 봐요. 헷갈리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직전에 4착 선행 가서 4등 온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 거리 1200의 가능성을 봤죠. 마이데스티니 지금 같이 뛰는 말 가지고 놀았죠. 여기에 골든파워, H데이 지금 인기 1위로 부각이 되어 있는 H데이 이런 마필들을 자력으로 이긴 말이 5번 1번지입니다. 상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상태만 올라오면은 되는 말입니다. 5번 1번지 이건 무조건 노림수를 둬야 된다. 나머지 말들은 다 액면으로 팔리는 거예요. A1 플러스도 모래 못 맞고 코너링 약하고 이거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것도 안쪽에서 갇혀요. 주로 자체도 비가 온 주로고 4번 골든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어부지리성이 있고요. 7번 H데이는 공백이 있죠. 3개월 이상 베스트가 아니고 기본 능력만 봐주면 돼요. 여기에 뭐 인디매직도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독보 송군전 아닙니까? 1번지를 노려야 된다. 1번지 이번엔 뭐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요. 모든 것들이 이번 1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편성이다. 복병권 이상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로 펼쳐집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 딱 2마리 언급을 드릴게요. 6번 최강마린하고 7번 원더풀 보브캣이라는 마필입니다. 6은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타이밍입니다. 이번에 직전에 꿈틀댔죠. 외곽 삥삥 돌고도 기본기 자체가 분명히 우위에 있는 말이고 번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엔 앞에 뭐가 갑니까? 앞에 뭐가 가요? 아델보스 갑니까? 아델보스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번 원더풀 보브캣도 뭐 야생은 외곽이거든요. 서두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번에 거리 1600입니다. 얘가 팔리는 야생화가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선행부 하나예요. 선행부 하나. 선행부 하나로 팔리는 겁니다. 거리가 1600이기 때문에 못 믿고. 그래서 6번 최강마린하고 7번 원더풀 보브캣을 보는데 자, 7번 원더풀 보브캣 같은 경우는 3착 승군했습니다. 전에 3착으로 승군을 했는데요. 2번 모두 서둘러서 못 뛴 거예요. 서둘러서. 얘는 따라가면 더 뜁니다. 원더풀 보브캣이 유현명 기수가 이번엔 정확히 알고 탈 것 같아요. 따라갈 것이다. 따라가도 몇 번째입니까? 3선이에요. 3선. 왜? 선두권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번 야생화 선행 가고 그 뒤를 실이 물고 갑니다. 잡고 물고 가는 거죠. 잡고 이번엔. 잡고 선의권이라 이거죠. 계속 2번 모두는 껍데기를 벗기면서 선행을 가려고 말의 능력을 믿고 초반에 무리한 만큼 졌는데
이번엔 의도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줘야 된다. 어차피 이 원더풀 보브캣은 4군까지는 무조건 갈 말이에요. 5군이란 말이에요. 상관없다 이거죠. 승군한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거죠. 최강마리는 뭐라 그랬죠? 타이밍이다. 두 마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팅권에 안고 가라. 부산이 7개 경주뿐이 안 돼요. 7경주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메인 승부입니다. 토요경마는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요경마는 그대로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 토요경마는 서울 토요경마 시간은 제가 게시판에 금요일날 써놓을게요. 진짜 다부지게 준비할게요. 네, 토요일날 싹 다 오픈해 드릴 겁니다. 싹 다 재방송 없이 라이브로, 토요경마는 라이브로 내가 진행을 할게요. 라이브로. 이제 토요일날이 2시가 1경주니까 아침 한 10시? 10시면은 준비하겠죠? 10시면 한 12시에 끝나니까. 그죠? 토요경마는 내가 라이브로 한번 다부지게 한번 오픈 기념으로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경마는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부산 7경주 승부인데요. 강력한 중심은 있다라고 봅니다. 안 부러진다라고 봅니다. 이 7번 골든벼락은 여기서 머리예요. 강축입니다. 강축. 안 부러지는 강축. 일요일날 부산도 강축이 있더라고. 마지막 경주에 대함장군인가요? 페로비치 안장의 골든벼락은 직전에 승군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쪽 안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많이 버텨냈어요. 골든벼락은 그냥 장담하는데 1군까지 무조건 갈 말이에요. 1군까지 말의 지세만 보면, 주법만 보면 저는 압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따라가면 더 뛸 말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번 골든벼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 능력 자체가 위에 있는 말이고, 이번에 뭐 조교 동영상 보는데 말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골든벼락은 여기서 뭐 저는 강축으로 보고 있고요. 현장가 일단 볼라베는 내가 직전에 메인 승부로 잡았죠. 원더풀 페이거 같이 잡았는데, 볼라베는 이번엔 솔직히 뭐 전개가 안 나오고 모래를 무조건 맞는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직전하고 같은 전개는 안 나와요. 그래봤자 승군전이고. 영광의 축제는 아예 안 봐요. 영광의 축제는 아예 안 보고. 그럼 남는 게 뭐죠? 플랫베이브, 뭐 월드삭스, 뭐 9번 나이스원, 여기 10번 원더풀 페이거. 뭐 이 정도 마필이 남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약하게 보는 게 플랫베이브. 이게 대길이거든요. 플랫베이브가. 왜 약하게 보냐? 이 모래 못막 이거는 옛날에 현명이가 탔을 때 항상 외곽 게이트일 때만 왔어요. 외곽 게이트일 때 모래 안 맞고 힘으로 밀어가지고 4코너 돌면서 선두권에 붙여놓고 옆에 말 붙여놓고 들어왔던 말이 이 플랫베이브입니다. 이번 안쪽이란 말이죠. 안쪽 갇히죠.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죠. 코너링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7번 골든벼락 놓고 4번 월드삭스, 9번 나이스원, 10번 원더풀 페이거. 얘는 승군전이지만은 직전 두 번의 경주 보니까 마필의 완성도 더 걸음 자체가 늘고 있다. 문세영이 탔던 선행 직전엔 따라가서도 말의 잠재력을 봤고요. 승군전에 52.5라면은 이건 또 된다라는 거 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혜성 기수가 지금 플랫베이브랑 고민하다가 지금 이걸 탄 것 같은데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번 월드삭스는 오늘 안쪽에서 6번 마이베이거리라는 빠른 마필이 있지만은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2선이나 선행도 가능합니다. 이 전개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이스원은 말 상태가 완전히 살아났고요.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이건 올 뻔한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리가 되죠? 어렵지 않다. 부산 경마를 내가 아무리 지금 좀 수요일날 제가 늦게 방송을 찍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부산이 뭐 이제 오전장에 이제 내주로가 가볍니 무겁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승부사 전문위원 또 하나 끌어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승부사 전문위원이 전화를 다행히 받았습니다. 자,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잘 나가나 봐요. 목소리도 좋네요. 네? 잘 나가는 척 하는 거죠. 방송 다시 시작했다면서요? 네, 방송 이제 그동안 좀 이사하고 그러느냐고. 아니 저는 시스템. 계속 이렇게 승부사 전문위원 이렇게 해주고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승부사 전문위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부산에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무조건 이겨가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인터뷰를 해드리는 건데 뭐 금주는 뭐 한 경주가 줄었어요. 일요일 날 부산이 하나가 늘었나요? 네네. 네, 금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야간 경마인데. 금주가 좀 능력이 비슷한 말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뭐 뚜렷한 중심말이 있는 경주가 드물어요. 그래서 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야간 경마의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상당히 또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훈련을 제대로 안 한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훈련 일수만 간신히 맞춰가지고 출전하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또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부산 오늘 제일 자신 있는 경주가 몇 경주입니까? 금요 경주죠. 금요 경주 가운데서 예. 자신 있다, 뭐 기대를 한다,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3경주, 뭐 제가 자신을 하는 경주고, 그리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주가 있죠. 이제 배당마 한 마리 놓고, 때리는 거. 예. 그런 것, 이제 7경주는 그렇고, 한 경주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승부사 전문위원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3경주는 좀 오픈을 해 주세요, 이따가. 뭐 제가 지금 8개 경주를 7개 경주를 제가 좀 간단하게 풀었어요. 한 마리씩만 오픈하면서. 제가 뭐 막히는 경주는 특별하게 없었는데 좀 궁금해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죠? 이 경주에 예. 제 이 경주에 좀 개인적으로 막권을 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좀 마음 놓고 한번 때려보려고 그냥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 경주에. 어떤 거? 뭐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 경주가 뚜렷한 중심이 없죠. 네, 혼전이죠. 혼전인데 네. 제가 이제 잘못 보고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내가 이제 노블브 카우보이는 모래를 못 맞는 단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예, 좀 많이 아직 힘이 작고. 좀 덜 차서 네. 바깥으로 좀 기대는. 그렇죠. 직전에도 이제 외측으로 삐져가지고 또 외주로가 가벼운 덕에 이제 그만큼 뛰었다라는 판단이고. 바운티 헌터, 뭐 영천퍼 이런 마필들이 지금 팔린단 말이에요. 여기 러닝 워리어도. 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이 네. 며칠 하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 선행을 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마치가 좀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을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선행을 갔는데 퍼지고 오히려 직전에 따라가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보였는데 훈련이 썩 그렇게. 아니 그럼 뭐 봐요? 그럼 다 안 좋다 그러면. 아니 여기 다 단점 투성이지. 그 중에 이제 좀 그나마 그 중에 나은 놈을 찾는 건데. 막권을 예. 굴을 놓고 이걸 막권을 살 건데. 당연히 인기가 실릴 거예요. 이게 이제 데뷔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성재 기수가 좀 출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끝났어. 따라가다가 힘 소진 다 했고, 그래서 직전 경주에 이제 송경윤 기수로 교체를 했던 거예요. 네. 송경윤 기수가 잣나무 길인가 그거 24주고 타는 거 보면 다부지게 잘 타냅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역시 또 큰 기대만큼 뛰어주질 못했어. 약간 편성이었는데 그 이번에 감량 기수를 기승을 시키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마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경주 우리 화요방송에 성사 전문위원이 킹골리앗을 언급 줬죠? 그렇죠. 이 킹골리앗이 이게 이제 문세영 기수가 부산에 왔을 때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부산에서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세영이니까 끌고 왔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도 근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직전 경주가 이제 약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나온 경주였어요. 5개월. 예. 그래서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좀 여유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추진은 좀 아쉬웠다. 그런데 뭐 공백이 있으니까 무리를 하지 않은 듯도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킹골리앗이 여기에서는 그냥 많은 인기를 얻은과 동시에 이 말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물 놓고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립니다. 뭐 1번 관건이 이제 원더풀 시크릿이 제일 먼저 관심을 받죠. 뭐 유현명 기수의 기선 예. 승급전인데도 이 말이 많은 이제 인기를 얻을 거예요. 이것도 19조에 있던 말입니다. 19조에 있다가 이제 27조로 갔는데 이 19조 두 마리, 이 킹골리앗과 원더풀 시크릿의 뭐 우승을 눈두고 보지 않겠다. 그래서 1조에서 두 마리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1번 두무산과 8번 영천 솔레미오인데, 특히 1번 두무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말이 4등급 말인데 2등급에 출전을 했었어요. 예. 그럼에도 약간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인기를 얻었단 말이야. 이 말은 추임력이 굉장히 좋아요. 추임력이 좋은데 직전 경주가 2등급 경주였었다. 4등급 말이 2등급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1조 스타일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1조가 뭐 히든 챔프 같은 경우에 이제 헌치하고 히든 챔프 두 마리 점핑 출전해가지고 1등, 2등 하면서 배당을 내고 그랬는데, 한번 그 강한 상대들과 뛰고 난 1조 말들은 분명한 변화를 보인다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조 두 마리, 19조는 지금 아닙니다만은, 뭐 19조에서 온 말까지 해서 두 마리, 1조 두 마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씩, 킹골리앗과 두무산 쪽으로 저는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솔레미오는 그럼 안 봐요? 봐야죠. 영천 솔레미오도 뭐 안 보는 게 아니고 팬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추천하고 저것도 추천하고가 아니고 죽을 때 죽을지언정 기대하는 두 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력 마번이라고 그냥 하는 거. 홍부산 3일, 예, 3일 원틀. 그렇죠. 3일. 4번 청우리도하고 7번 원더풀 시크릿하고 두 마리 중에는 어떤 걸 보십니까? 청우리더는 사실상 한 수 아래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뭐 김혜선 기수의 기승인데 원더풀 시크릿 뭐 이러한 말들보다 오케이. 여러분들 저는 그 화랑의 챔피언 요거를 꼭 노려야 돼요. 화랑의 챔피언. 오케이. 예, 더 이상 제가 이제 3경주를 아까 좀 설명을 했는데 저랑 마번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더 이상 언급을 드리면은 그럼 또 틀렸네?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돈이 와버려요. 혼돈이. 그래요? 그러면은 야 내가 넌 아까 이렇게 얘기했고 성부사 전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건 다 각자 다르지. 뭐 달라도 누가 맞다고 할 그래도 수는 한 없지. 방송이니까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 무조건. 마번은 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복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복병권 세력인 6번 화랑의 챔피언을 챙겨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예, 현장 가면 두무산이 내일 많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팔려요. 많이 그러니까 예, 팔리죠. 원더풀 시크릿이 될 거예요. 원더풀 시크릿.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청모리더가 팔리겠죠? 아니 두무산. 두무산이 팔리겠나요? 예, 요즘 경마하시는 분들이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몇 경주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 뭐 그거는 제가 어차피 승부사 전문위원도 뭐 유료 전문가니까. 저는 지금 메인 승부 경주를 안 잡았어요. 아니 이 배당이 그거 배당 노림수가 몇 경주냐고요, 그러니까. 배당 노림수? 예. 아까 뭐 확신을 갖고 있는 건 3경주고.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게 이제 1경주에 1경주는 안 겹치네. 1경주는 안 겹쳐요. 말씀하십시오. 1경주는 뭐 승립도 없고 근데 야광 쪽만이니까 있겠죠. 이 워너비스타 이거 10번 워너비스타 배당인데. 배당도 어마어마한 배당이겠지 이거. 예. 희한하게 경마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예. 오늘 하는 마방에서 두 마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쓰나미 위원도 두 마리가 나오면
인기 실리는 말보다 인기가 안 실리는 말이 더 잘 뛰어. 승무사 전문위원은 대학교를 이런 뭐 이렇게 좀 심리학이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좀 막 그렇게 좀 의심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거는 의심이 아니고 이런 나는 의심을 안 해. 경마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같은 마방에 있잖아요 말들이. 그러면서 제가 인기가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쟤는 내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네. 더 잘 뛰어. 예. 그래요? 다른 집 말들만 그 말을 무서워하는 거야. 예. 그래서 워너비스타가 그 월드포웨이 그 경주에 나왔던 모습을 보면 예. 가정한테 이거는- 실력 뛰었으니까요. 네? 기록이 가능해요. 이거는 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당시에 신의 전사가 선행을 가는데 월드포웨어가 당시 4번이었나? 2번이었죠. 2번. 2번이었고 이게 9번이었지. 신의 전사가. 예, 맞아요. 그래서 둘이 선행 다툼을 하면서 신의 전사는 사실 따라갔을 때 더 좋은데 선행 다툼을 하면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심소진이 있었고 그때 워너비스타는 인기가 전혀 없었던 말인데 그게 이 추입하는 걸 보면 이 말은 단거리에서 추입이 가능하다. 이 단거리 추입 1200에 딱 추입하면 추입이 아쉽다 그래서 1300에 쓰면 안 돼. 걔네들은 또 단거리 추입마로 워너비스타는 요거는 김혜선 기수가 탔을 때부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너비스타 요거 한번 꼭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챙겨가십시오. 5월 22일 날 기록이 굉장히 무시 못할 전력이다. 다시 한번 권오찬이를 불러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뭐 하무선 조교사 마방이 인기마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꼭 배당을 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또 부산도 그러잖아요. 옛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네. 나한테 정말을 물어봤어요. 내가 분당에 있었나? 아니면 뭐 어디 인천에 있었나? 지점에 있었는데 쓰나미 씨 뭐가 가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정표 조교사, 예? 18 그리고 조용배 조교사, 예? 12조 18조 아닙니까? 예. 이경주에 18조께 갑니다. 이거 놓고 사십시오. 그리고 4경주인가 조용배 조교사님께 가니까 이거 놓고 사십시오. 근데 이게 그날 인기마였어요. 두 마리가.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이정표 조교사하고 조용배 조교사는 인기마일 때 안 들어옵니다. 꼭 인기 8위에서 12위가 될 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게 그런-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경마를 하시더라고. 근데 더 웃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래 더 웃긴 건 얘네가 안 들어왔어요. 인기만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맞는 거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경마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사설 경마할 때는 이게 지금 부산 1경주 하잖아요. 경마 책 하나 딱 가져와요. 말 이름 보고 하는 거야. 총알참에 왈츠참 40일에 2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말 이름으로 경마를 한다니까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22 뭐 해갖고 그러니까 뭐 오늘이 또 칠이- 며칠이라고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칠- 근데 또 그게 맞아 배당으로. 7이 들어올 때는 5하고 3을 무조건 끼워줘야 된대요. 가보가 잘 들어온다며 가보. 야, 난 진짜 지점에서 그런 분 옆에 앉으면은요, 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100번 해면 한 번은 맞겠지 뭐. 하여튼 뭐 좀 길어졌는데 오늘 3경주 그 오픈해준 거 두무산 꼭 시청자 여러분들 챙겨가시고, 그리고 1경주는 우리 승부사 전문위원이 배당마필 10번 워너비스타를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요방송 때 승부사 전문위원이 추천해줬던 골든벼라. 말들이 흰골리앗, 그리고 부산 마지막 경주 7경주에 뛰는 골든벼라 이 두 마리를 추천해줬고, 일요일날 아델골드 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면서 조교 내용도 들어보니까 다 괜찮아요.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승부사 전문위원이 3마리 추천한 마필들이 모두 다 입상에 성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하튼 야간 경마입니다. 서둘러 나올 필요 없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한번 잡아가 보자고요. 좀 천천히 느긋하게
경마를 좀 즐겨가면서, 도박이죠. 즐겨가면서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뭐 제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판 자체를 짜본 놈이에요. 예?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누가 봐도 야 되게 심하게도 해봤고 심하게도 잃어봤고 정말 로또 같은 돈도 따봤고 조판을 제가 잡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얘기가 맞긴 맞는데 네. 쓰나미 위원이 이제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겁을 안 내는데 팬들이 죽는 그렇죠. 게 많이 속상한가 봐. 보면은 어떤 날은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막 네. 어? 맞아요. 그 걱정하는 거 그런 거 뭐 매출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건지 경마 팬을 위해서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춰주지 못했을 때 그 괴로워하는 건 내가 옆에서 좀 봤죠. 네. 봤는데 A형이에요. 자기 돈 죽는 건 괜찮고 그죠? 그럼요. 너 내 돈 주면 어차피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경마 도박을 이게 사람한테 꽂히거든. 바둑이를 해도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사람한테 꽂히는 걸 제가 알아요. 뭐 경륜장이나 경정장 가도 제가 ARS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못 맞힌 거잖아. 이게 ARS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못 맞히면은 그 예상가한테 내가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욕을 해도 저한테 하고요. 또 이겼을 때는 또 칭찬도 해주고 즐기면서 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 스트레스로 뭐 심근경색도 오고 예? 돌연사가 좀 오는데 막 제가 마음도 아프고 막 그래요. 여하튼 뭐 승부사 전문가는 원체 멘탈이 강하고요. 저는 좀 약한데 하여튼 뭐 부산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산은 승부사, 제주는 강한남 이 두 명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서울은 뭐 당연히 저죠. 서울은 내가 뭐 30년을 제가 뭐 끌고 가고 있는데 서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준동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준동이 이제 나 까더라고 막 까요 나를 까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여튼 이기는 경마 지향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야간 경마든 네네. 주간 경마든 우리 승부사 전문위원도 뭐 남은 시간 최선 다해 준비해주고요. 그래요. 이제 서울 제주 휴장 때 네. 이제 부산 거 지금 이제 싹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로 한번 이제 제대로 한 구라씩 해가지고 분명히 했어요. 저는 휴장 때 그러니까 올해들 하고 쓰다비 위원은 뭐 세 군데 다 해서 예.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 한 번 더 전화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많기 때문에 또 내일도 하루 종일 공부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금요일 날 뭐 푹 자고 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이쪽 저쪽 전화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금주 충전이 될지 내주로가 무거울지 그런 거는 어차피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가려내야 될 게 저희 임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반드시 이기는 경마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